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쌍용 2차 집행부가 왜 통합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통합쇼를 시작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쌍용 2차 집행부하고 우성상가의 통합 반대파하고 우리 우성 1차의 비대위가 어떻게 합쳐져서 이 우리 우성조합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됐는지, 그 뒤에는 어떤 세력의 코치를 받았는지, 또 우성 1차 비대위에서 저런 적들과의 연합전선을 구축한 사람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쌍용 2차의 집행부가 우쌍쌍이란 카톡방을 만들어서 2022년 한 3월부터 우성조합 전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기점은 한모 씨를 불러가지고 4월 16일 날 설명회 하는 걸로 모든 작전의 D-Day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가 통합 반대파가 합세를 했고, 저희 우성 비대위가 이 세 개가 하나의 스카이 팀이 돼서 우성조합에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 쌍용 2차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분담금 3, 4억 이상을 추가하게 만들었고, 그 분담금 3, 4억 뿐만이 아니고 추가 분담금을 3, 4억 추가로 내야 되고, 지금 6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완공할 때까지 또 추가로 6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지금 한다 해도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더 추가된다면은 이 6년을 빨리 재건축을 했다면은 40평대 기준으로 1년에 6천만 원,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씩 6년이면 최소 3억이란 돈이 생깁니다. 왜? 10억에 보증금 10억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10억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아파트 살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1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면 1년에 6천만 원. 5년이면 3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6년이면은 3억 6천이라는 돈이 저희들한테 3, 4억 추가 분담금 외에 또다시 3, 4억 추가 분담금에다가 플러스 또 기회 손실이 3억 가까이 기회 손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투 집행부는 조합원들한테 최소한도 5, 6억 이상의, 당시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 비대위가 생김으로써 5, 6억 이상의 피해를 존속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성 1차가 가도록 그냥 놔둬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상가 통합은 어떻게 되냐? 상가는 어떻게 되냐? 통합 반대파는. 상가는 자기네들이 제척이 되면은 우리가 조합 설립도 안 되고 또 건축 심의도 안 되고 사업 승인도 안 될지 알았습니다. 안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상가한테 와서 돈 싸들고 조합장이 와가지고 야, 우리 좀 해주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건축 심의하고 사업 승인까지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위기가 온 거죠, 상가는. 저희가 단독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상가는 제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가격보다가 약 한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왜? 여기에다가 단독 개발도 어렵습니다. 단독 오피스텔 개발 설계도 안 나옵니다. 저는 이미 상가 단독 땅을 가지고 제가 상가 땅 단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상가 입장에서 할 수 있냐를 다 연구를 해본 겁니다. 해봤더니만 단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저는 제가 혼자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우성 1차가 단독으로 가는 것 같이 전속력으로 뺐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쌍용 2차와 상가가 저희들한테 무릎 꿇고 들어와서 우리 좀 끼워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야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쓴 겁니다. 어떤 데하고 통합을 하려면은
서로가 윈윈하고 해가지고 대화로서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게 얘기할 때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하고 윈윈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정말로 착한 사람들 같이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 돈이 걸리는 데 가면 다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몸으로 낳고 자식들마저도 부모들이 죽고 나면은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정리 제대로 안 하면 형제들끼리도 싸우는 세상이고 거의 반 이상이 유리분 소송 가지고 되는 게 현재 세태 아닙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다 알진데 이 1000명 이상이 모인 이 단체가 윈윈으로 된다고요? 상호 협의해서 된다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얘기지 현실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성 비대위하고 이 세 팀이 이런 내용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한 팀이 돼가지고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우성 비대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못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왜 와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원베일리도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베일리는 조합원 아닙니까? 정식 조합원입니다. 사실 이 한못이라는 사람이 모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이 원베일리 조합장도 실제로 원베일리 조합도 이 사람이 다 컨트롤했던 겁니다. 원베일리 조합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수아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용도 폐기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부조합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 법적으로 해가지고 부조합장 직위가 정지된 걸로 알고 원베일리도 허수아비 조합장이 있었던 데고 신반포 2차도 지금 작업 이 한모 씨가 이 흔들라고 작업 중입니다. 이 아파트 사가지고 아마 조합원이 돼가지고 흔들라고 할 거고 쌍용 2차 아파트가 현대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 현대와의 계약서가 아니고 현대와의 그 시공자 선정 그 협의서 이거를 한모 씨한테 다 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대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를 상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쌍용 2차 회장은 수년 전부터 개입을 했었고 쌍용 2차가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쌍용 2차가 6, 7년 전에 비대위를 해가지고 조합을 전복할 때도 이미 이때 상당 부분 사살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그 연이 돼가지고 이번에도 쌍용 2차가 우쌍쌍을 필두로 이 우쌍쌍이라는 카톡방은 쌍용 2차 집행부가 만드는 북한으로 얘기하면 노동신문 같은 데입니다. 여기가 카톡방이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다른 개인 카톡방이 아닙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쌍쌍 카톡방을 통해서 한모 씨를 통해서 우성조합의 조합원들을 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우성조합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쌍쌍의 핵심 요원들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에 여성분들이 우성의 여성 전사들이요. 우리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우성조합 우리가 한 거대로 하면 된다고 우성의 여성 전사들이요. 일어나시라. 라고 카톡방에 썼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우쌍쌍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조합을 붕괴하는 작전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 한모 씨를 불러서 사업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비대위에 있는 여성분들도 이 우쌍쌍 카톡방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아파트 재건축 반대자입니다. 재건축 반대자고 파이프 수리해서 쓰자는 사람이에요. 재건축하지 말고 파이프 수리해서 사용하자고 재건축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우쌍쌍 카톡방에
우쌍쌍 카톡방과 우리 우성 비대위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죠.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의 핵심 멤버입니다. 여기에 닉네임은 우성노심입니다. 아마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우쌍쌍 카톡방과 우리 비대위의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모든 코치를 받은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가 우성 전복 작전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모 씨는 그러면 여기 와서 뭘 노리냐? 한모 씨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는 무슨 타워팰리스 소장했다 그러는데 타워팰리스의 무슨 설비 쪽에 있는 직원이었고 무슨 목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고 다 이거 무슨 타워팰리스 현장 소장이니 이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베일리에서도 부조합장으로 원래 이 실세였습니다. 실제적인 조합장이었는데 이 원베일리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고 나서 실질적인 조합장이 없는 상태니까 부조합장이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조합장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만은 법적으로 직무가 다시 아마 직무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소송해서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조합이 남을 끌어들여서 자기네들끼리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 타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 조합이 정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조합이 정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타인들을 끌어들인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자선사업가가 아닌 다음에 왜 여기 들어와서 했겠습니까? 여기에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여기 자선사업을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우리 조합에 쌍용 2차부터 해가지고 우리 조합에 이렇게 관여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합의 비대위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은 아마 이 아파트를 살 때, 최근에 오랜 기간 전에 살 때, 우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부터 한영기한테 가서 물어보고 샀다는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진실은 나중에 확인하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비대위의 핵심 역할을 했고 이 한모 씨한테 물어보고 우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소문난 사람이 2022년 4월 달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연말까지 5월 초까지 무조건 통합하겠다는 걸 안 하면 쌍용 2차하고 무조건 통합입니다. 그 유익한 통합이 아니에요. 무조건 통합 안 하면은 내를 가지고 카톡방에 해가지고 쌍용 2차와 연합작전으로 조합을 무너뜨리겠다고 저한테 협박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모 씨가 하고 한테 자기가 다 코치를 받는다 그래서 한모 씨가 왜 들어왔겠냐? 자선사업이 아닐지인데 한모 씨가 들어와서 다 이익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은 저한테 김재호 조합장이 어차피 해먹을 건데 한모 씨가 들어와가지고 해먹으면 그게 그거 아니요. 어차피 한모 씨가 들어와도 해먹는 거나 김재호 조합장이 해먹는 거나 우리 조합원들 손해는 마찬가지니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조합에 정말 큰 문제가 되겠다. 저한테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큰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이 카톡방에다가 아마 자기네들끼리 비밀 카톡방에 올린 글을 잘못해서 우성조합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우리 12월 말까지 우성조합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때 가서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우성조합을 교체하겠다라는 작전이 이미 이 사람이 그 카톡방에 딴 데 올릴 거 잘못해서 올릴 때 이미 쌍용 2차하고 이 상가의 통합 반대합하고는 다 한 팀이 이미 다 내통이 된 겁니다. 저는 2022년 이 4월달
1단계, 이 3월부터 이미 이 비대위가 우리 쪽에 탄생해서 우리 조합이 연말에 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말에 가서는 우리 조합이 쌍용 2차와 같은 큰 곤욕을 치르겠구나 라는 것을 100% 예견했습니다. 예, 제가 무슨 성견지명에서 똑똑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쌍용 2차의 한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쌍용 2차가 하는 짓이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쌍용 2차가 했던 대로 100% 우쌍산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한모씨 설명회를 4월 16일 날 개최해서 이걸 작전 개시의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통화를 그렇게 저하고 했고 우성 1차 조합을 허수아비를 목표로 하고 반통합 프레임을 씌우겠다. 자, 당초에는 김재호 조합장을 반통합 프레임으로 씌우지 말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아무리 깨끗한 조합장이라도 낱낱이 캐보면 흠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김재호 조합장의 흠을 키고 경비라든가 모든 걸 캐면은 뭔가 흠은 나오는 게 보통 상식이거든요. 다른 조합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는 단 하나도 이때까지만 해도 낱낱이 캐면 모든 경비라든가 시공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캐면은 저를 반통합 프레임을 씌우지 않고서도 저를 못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걸로 자신을 했던 겁니다. 왜? 다른 조합에도 차차치 캐면은 뭔가 하나는 잡히니까. 그런데 저는 아무리 캐도 갈비탕 15,000원짜리 먹은 거 외에는 15,000원짜리 갈비탕 먹은 거 요즘 식대가 얼마나 오르셨습니까? 15,000원짜리 갈비탕 먹은 거 외에 너무 비싼 거 먹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외에는 흠 잡을 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흠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경조금 1년에 3건 한 건에 10만원씩이니까 30만원 이거 근거 다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 다 받아서 거래처에 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합에 관계된 사람들 제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 아무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하면은 이걸 근거로 했겠습니까? 제가 하도 아무리 조사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는 있을 걸로 판단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한테는 단돈 1원 한 푼 한 게 없다 보니까 야, 이 조합장을 뭘로 그러면은 프레임을 씌울까? 반통합 프레임을 씌우는 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당초에는 반통합 프레임을 씌우려는 게 아닙니다. 비리를 캐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낙관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에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어서 반통합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로서는 저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쌍용 2차 걸 제가 워낙에 3년 동안 통합을 위해서 3년간 통합 노력을 하다 보니까 쌍용 2차를 속속들이 조합원들끼리 임원 개개인끼리 쌍용 2차 조합에 있는 걸 낱낱이 다 압니다. 쌍용 2차 조합을 정말 현미경 내려다보듯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하고 똑같이 가게 되면 우리 조합이 연말에 가서 엉망이 되겠다라는 걸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가서 얘네들이 반통합 프레임이나 이런 걸 씌워서 막 그 통반장 부녀 조직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조합장이 해명을 해도 우리 조합 쌍용 2차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오만 그 조합장이 뭐 비리가 있다고 나중에 쌍용 2차 조합장도 금전 비리 때문에 고소하고 했지만 나중에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꽹가리 치고 모든 걸 길에 갖다 꽹가리 치면서 다니고 저는 그걸 직접 다 목도했습니다. 쌍용 2차 조합 집행부의 여성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아, 이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도 쏘가 넘어간다.
쌍용 2차 조합원들 또 넘어갔지만 옆에서 그걸 본 우리 조합원들도 넘어갈 공산이 많겠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분들의 수준이라면은, 야, 쌍용 2차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넘어가는 걸 봤으니 설마 또 갈까? 설마, 야, 그래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인데 라고 그렇게 안심을 하면서도, 아니야, 이거는 이 재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선동에는 누가 뭐 나쁜 짓 했다, 자기 돈 떼어먹었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속아 넘어가거든요. 우리 민족이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노예로 많이 살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어떤 사람이 나쁘다는 소문은 엄청나게, 네? 그거는 그냥 소문 퍼져버려요. 그걸 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저희 조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알고 저는 이때 그냥 나서는 안 되겠다.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 연말에 이 사람들의 D-Day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연임으로 가자. 그래서 연임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연임으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연임으로 가가지고 빨리 우리가 시공사를 선정하고 작업을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추진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쌍용 2차와 상가를 통합하는데 이게 최고의 유일한 길이고 또 베스트의 길이라는 것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임을 통해서 그게 선거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선거하는 기간 또 한 6개월 정도를 선거 기간 6개월 공백, 그 다음에 선거해가지고 새로운 조합장이 바뀌었을 때 업무 파악, 선거 공백이 6개월, 업무 파악 6개월, 그 다음에 통합한다고 1, 2년. 왜? 예를 들어 제가 바뀌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저를 반통합으로 몰았기 때문에 통합한다고 이게 1년 안에 됩니까? 통합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총회하고?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3년, 2, 3년은 그냥 넘어갑니다. 2, 3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음마 미도가 우리보다 다 앞질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작은 단지가 됩니까? 그리고 2, 3년 늦어졌다 해서 그 통합이라는 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든 면에서 볼 때 연임으로 가서 우리 조합을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연임으로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임으로 가면 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그거는 대의원총회에서 한번 물어보자.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연임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하면 반대해도 좋다. 저는 연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임이 안 되든 또 해임총회를 하든 연말에 가서 이런 쟤네들이 D-Day를 껴있는 쟤네들이 작전에 나와 있는 연말에 가서 해가지고 우리 조합이 망가진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임총회를 하게 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린 다음에는 현재 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또 제가 직책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를 진심을 얘기하면은 그래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분들인데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정도는 알아듣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조합장 안 해도 조합장 해가지고 큰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장 3년 전에 조합장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 나오면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해임을 하게 됐고 조합장 해임을 한 다음에 또한 선관위원들하고 감사하고 대의원을 선관위 관리도 안 하고 감사하고 대의원들까지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하고자 해임을 한 겁니다. 이 5단계까지가 쌍용 2차 경우하고 100% 동일합니다. 100% 동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쌍용 2차하고 틀린 게 어디서 나왔냐? 대의원 해임을 하는 것까지 쌍용 2차는 다 했는데 우성은 대의원 해임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기대가 마지막이 우성 1차 조합이 쌍용 2차 꼴이 안 나고 5년 6년 이상의 싸움판이 되고 진행도 단독으로도 진행을 하지 못하는 쌍용 2차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기 위한 쌍용 2차와 같이 like 쌍투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가 대연회가 된 겁니다. 대연회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연회 소송 때문에 조합에서는 1,9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조합 돈을 썼죠. 이 마지막 보루의 대연회의가 지금 현재 52명이 대연회의 있는데 이 비대위하고 이 비대위 굴정집행부가 비대위 및 굴정집행부가 이 52명인데 원래 이 정수가 우리 추진위원회 때 57명입니다. 57명이고 전병기 전조합장이 있을 때나 계속적으로 57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 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60명으로 다시 올립니다. 이번 대의원 뽑을 때 원래는 57명이니까 5명만 뽑는 건 얘기가 됩니다. 근데 3명을 내려가지고 60명으로 추진위원회 때 있었던 전통을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네 세력을 대의원회에 자기네 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은 해임이 안 되니까 있는 분들은 해임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들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정하고 우리 조합을 위한